오늘날 우리 교육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런 생각을 해볼 때 무조건 공부 그죠? 학력 위주 점수 잘 따기 위한 공부 이게 가장 큰 병폐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의력은 무시한 채 오로지 점수만 잘 따면 된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암기 위주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고 또 각자 개성과 각자의 장기와 각자의 호기심이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천편일률적으로 한 가지 방식으로만 고집하고 있는 이 오늘날 우리 교육계 공부법 생각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사기에 나오는 역대 명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공부했는가라는 독특한 공부법에 대해서 한번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한 삼글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장량이라는 사람 잘 아시죠? 귀족 출신이고 한때 진시황을 암살하려다가 실패했던 그런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아주 고귀한 인품을 가지고 있는 장량이라는 인물은요. 젊은 날 나중에 태공으로 밝혀집니다만 늙은 노인 한 분을 만나가지고 그 노인을 감동시키는 바람에 병법서 하나를 선물로 받습니다. 그 병법서가 바로 태공병법입니다. 이때 태공은 강태공이라는 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장량이 받았던 그 태공병법은 이제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튼요. 장량의 일대기를 보게 되면 이 태공이라는 노인을 만난 게 대단히 중요한 계기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량은 태공병법을 가지고 늘 읽고 또 읽고 합니다. 이거는 그 반복해서 좋은 책을 또 좋은 교재를 좋은 텍스트를 끊임없이 읽고 계속해서 읽는 공부법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똑같았습니다. 공자는 그 똑같은 책을 계속해서 얼마나 읽었으면은 그 책을 엮은 노끈이 3번이나 다 달아서 끊어지도록 읽었다고 이편삼절이라고 하는 유명한 고사를 남기기도 했고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율곡 선생도 하나의 책을 여러 차례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물리를 터득한 그런 공부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백편 의자현이라는 유명한 말도 남겨졌습니다. 100번 읽으면 뜻이 저절로 드러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똑같은 문장 아무리 어려운 문장이라도 아무튼 반복해서 공부하는 것 무조건 반복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한 구절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 의미를 파악하려고 애를 쓰고 또 자기 방식대로 또 자기 생각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옛사람과의 교감을 그 책을 쓴 사람이나 옛사람의 사상과 서로 교감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소신과 자기 철학을 잡아나가는 과정 이런 것들이 옛사람들의 공부법 가운데 특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 가운데 장량은 태공병법 하나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전국시대 말기에 유명한 유세가였던 소진이라는 사람 그 육국 공동재상을 지낸 인물입니다. 독특하게도 6개 나라의 공동재상 도장을 차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소진이라는 사람의 도장도 육각형이었고요. 전해 오기로는 무덤 위에 세워진 비석도 육각형이었다고 얘기할 만큼 육국 공동재상 대단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소진이 젊은 날 굉장히 시리를 많이 겪었습니다. 가는 데마다 문전박대를 당해서 정말 그 좌절을 할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소진이 오뚜기처럼 일어서서 출세하게 되는데 이때 소진이 했던 공부법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고사로 전해오는데 굉장히 유명한 고사성어입니다. 근데 좀 섬찟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추자고 두현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추자고는 뭐냐 그러면 송곳으로 자기 허벅지를 찌르는 겁니다. 공부하다가 졸리면은 자기 허벅지를 찔러서 피가 나도록 찔러서 정신을 바짝 차리는 방법이고요. 두현량은 머리카락을 천장 대돌보에 매달아 가지고 졸면은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정신이 번쩍 들겠죠. 추자고 두현량이라는 독한 공부법으로 유명한 인물이 소진이라는 인물입니다. 어느 쪽이 됐든 간에요. 장량도 마찬가지고 소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소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추자고 두현량이라는 공부법으로 한 분야를 집중해서 전공하되 관련된 분야를 두루두루 섭렵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진이 심리학이 주 전공이었다면은 심리학과 관계되어 있는 뭐 정신분석이라든지 또는 뭐 철학이라든지 인간학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심리학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다른 분야, 관련 분야를 두루두루 섭렵했던 것이 소진의 공부법 가운데 또 하나의 특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공자님의 공부법 잘 아시죠? 그죠? 논어라고 하는 공자님이 남겨놓은 어록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이 기절입니다. 학예 시습지면 불력 여로하라 이렇게 대개들 얘기를 하시는데 배우고 수시로 익히면 익힌다는 얘기는 복습이겠죠. 그죠? 불력 여로하라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배워가지고 제대로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와서 끊임없이 시간 날 때마다 그것을 복습하게 되면은 몰랐던 부분을 새롭게 알게 되기 때문에 기쁘다라는 얘기입니다. 공자님의 공부법은 복습을 중시한 공부법입니다. 그래서 공자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아는 것보다는 좋아하는 것이 낫고 좋아하는 것보다는 즐기는 것이 낫다라는 유명한 말씀도 남겼습니다. 오늘날 우리 학생들 과연 즐겁게 공부하고 있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면 옛 명인들의 공부법이 훨씬 한 차원 위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마천 공부법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사마천 역시 그 사기라고 하는 방대한 역사책을 남긴 역사가였던 만큼 공부라는 게 대단히 깊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사마천은 두루두루 넓게 알아야 됩니다. 3000년 통사를 쓴 역사학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에 관한 그 인간의 삶의 자취에 관한 지식, 그 다음에 현장 답사까지 직접 했기 때문에 사마천의 공부법이라는 건 대단히 복합적입니다. 입체적 공부법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사마천이 스스로 어떻게 공부했다라는 기록은 남기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자기 첫 번째 글인 오제본기라고 하는 오제본기의 사마천 논평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호학, 심사, 심지, 기의라는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좋을 호자, 배울 학자, 깊을 심자, 생각사자. 배우기를 좋아하고 깊게 생각하면 이라는 뜻이고요. 심지기의는 마음으로 알지자, 극이자, 뜻의자입니다. 마음으로 그 뜻을 알게 된다라는 그런 풀이가 되겠습니다. 배우기를 좋아하고 깊이 있게 생각하면 마음으로 그 뜻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마천의 공부법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생각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생각하되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깊이 있게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육에서 가장 떨어지는 부분들, 가장 부족한 부분들, 가장 가르치지 않는 부분들, 학생들이나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어렸을 때 늘 생각주머니가 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부모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꾸 학년이 올라가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생각하는 것 자체를 막아버리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 우리의 교육 시스템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병폐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생각하려고 그러면은 생각하지 말고 외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조건 외워. 이런 얘기 지금도 여러 그 학생들이 하소연하는 대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뒤집어 볼 수 있는 생각, 바꿔 달리 생각할 수 있는 생각, 또 기발한 생각, 남다른 생각, 엉뚱한 생각 이런 다양한 생각들이 모여가지고 세상을 좀 더 그 다양하게 만들고 또 거기에서 유명한 발명들이나 유명한 발견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뭐 인류 역사가 증명하는 바임에도 불구하고 성적 잘 따야 되고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인류대학 가야 된다라고 하는 여기에 매여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생각, 그 다음에 기발한 생각, 창조적인 생각을 가로막는 건 아닌가. 혹시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조직에도 이런 문화가 오히려 팽배해 있는 건 아닌가. 엉뚱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결국은 창조적인 생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첫 걸음이라는 것, 그것을 인정해주는 또 그것을 인정받기 위한 공부법의 첫 단계는 생각이라는 점, 사마천의 호학심사 심지기의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또 그 울림이 대단히 큰 공부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